네, 이 AI 기술이 로봇, 또 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전문가들은 물리적 AI, 피지컬 AI, 소위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산업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스타트업 피규어 AI는 알아서 이러는 휴머노이드, 또 피규어를 공개를 하면서 피규어 로봇을 세계를 놀래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로봇 기술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또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의 현주소는 어떻게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 로봇 연구소 소장 김동영, 또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익재 박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두 분께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은 잘 알고 있죠.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작년, 재작년 로봇 얘기는 많이 했는데 작년 말에서 올해로 넘어갈 때 이 로봇 이야기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가면 로봇 주가들이 대폭등하고 있고 젠슨왕 등등 일론 머스크, 갑자기 로봇이 이게 핵심으로 떠올랐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약간 챗GPT, AI와 마감해서 같이 된 건지 왜 갑자기 작년 말에서 올해 이렇게 로봇이 뜨고 있는가? 우리 김익재 소장님. 예,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로봇들은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작했던 것들이었다면 이 AI 기술이 로봇과 접목이 될 때 보다 더 자율성을 가지고 상위 수준의 명령으로도 알아서 작업 스케줄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고수준의 그 AI 로봇이 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AI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고 점점 에이전트 AI까지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디지털 도메인, 온라인 상황에서의 처리 능력은 뛰어나나 실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면 물리, 현실 공간에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청소도 하고 그래야죠. 그럴 때 그것은 말로 하는 챗GPT로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그 로봇이 매개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로봇이었다면 AI가 약해서 그렇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 로봇이 움직임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 스케줄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휴머노이드의 가능성을 휴머노이드 또는 AI 로봇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배경에는 AI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그 성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부분이라든지 센서 기술도 굉장히 올라갔고 또 사회적 변화도 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령화 사회도 접어들고 실제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인구 감소도 있고 하는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이 좀 피부에 와닿게 될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이런 고수준의 로봇이 만들어지면 그런 로봇들이 투입되면 보다 더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동영 박사님, 그래서 요즘에 로봇이라는 말 대신에 물리 AI, 피지컬 AI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약간 좀 구분하기도 하고 용어적인 것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앞으로 좀 이야기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아서 피지컬 AI 이건 뭐지? 또 휴머노이드 개념 정리도 한번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소장님께서도 정확한 기술 용어들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쉽게 좀 풀어드리면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로봇하고 어떤 것이 다르냐? 일단 두뇌가 다릅니다. 그 AI를 탑재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정말 인간을 닮은 두뇌와 몸을 가지고 있는 로봇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로봇 팔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인간의 외형을 가지고 인간처럼 판단을 하는 이러한 로봇들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무엇보다 싸진 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영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활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소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줘야 되는 점은 어떤 거냐면 이 전환의 시기에 이 로봇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옛날 얘기를 살짝 해보면
옛날에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증기 터빈이었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전기를 쓰기 시작했냐면 터빈을 빼고 모터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기 모터의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AI였습니다.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그릇에 쓰고 있었는데 이 로봇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비로소 등장을 하면서 AI의 힘을 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게 로봇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리 AI 뭐 이렇게도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네. 뭐 휴머노이드나 피지컬 AI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조금 더 정의를 한다면 인간의 모습과 판단을 닮은 로봇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를 또 종합해 보면 이 AI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이제 뇌가 채워지니까 몸이 만들어지고 우리 옆에 지금 떡하니 로봇이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서 김동영 박사님, AI 로봇이 2030년에는 184조 원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건 그 누구도 모르고요. 이제 그렇죠. 속도와 네, 기술에 따라서 더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세상이 바뀔까요? 네.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또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네, 네. 그러나 우리 실전에서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이 바뀔까요? 네, 2030년에는?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 가지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하죠. 한 분야에서의 기하급수적 성장은 그 분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그 인접 분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계속 자극하면서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세상이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로봇 분야가 그런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로봇이라는 분야와 네. 물리적인 분야와 네. 새롭게 등장하는 소프트웨어, AI 분야가 결합돼서 생기는 게 이 휴머노이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 로봇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뭐 몇 년 동안 몇 프로가 성장하냐 이런 얘기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이제 뭐 분야별로 조금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밀도나 유연성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에서 인건비의 부담이라고 하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담보다는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가격으로 경쟁하는 게 쉽지 않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비용 우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전 세계가 늙어가면서 용접공과 같은 분야에는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야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도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생산성의 혜택은 중소기업들은 보지 못합니다. 로봇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중소기업엔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소기업에도 들어간다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제품들도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장 폭발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런 제조 영역에서 주로 쓰이던 로봇들이 AI가 탑재가 되면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헬스 분야라든지 의료 분야에 AI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서비스 로봇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로봇이 등장한다라는 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편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익재 소장님, 앞서 이제 영상 봤지만은 영상에서는 로봇 손이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휴머노이드를 보면 이제 손가락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 5개짜리. 자, 그만큼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황, 또 현주소 한 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봐도요. 협동 로봇 만드는 기업의 주가는 안 움직여요. 실적은 안 나와도 휴머노이드 갖다 붙여야 주가가 뭐 2배, 3배 오르게 되는데, 자, 휴머노이드 로봇, 뭐 기업과 산업으로 해서 현주소 한번 쭉 브리핑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기업들 아까 좀 더 주가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휴머노이드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휴머노이드가 결국은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실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의 디지털 도메인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그 물리 공간에서 말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제 시범을 보이고 또 우리 명령을 따라서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응용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시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 스마트폰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플랫폼으로 전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앱과 응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비스가 나왔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등장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줄 수 있을 거다. 그 결국은 하나의 소프트웨어만 있었다면 하드웨어의 로봇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손가락까지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휴머노이드의 정의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사람과 동형성입니다. 형체랑 구조가 같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 우리 공간에서 기존의 로봇은 굉장히 크고 아니면 뭐 위험하고 따로 두고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계였다면 지금의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동일한 크기에 동일한 동작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대로 녹여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옆에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 없이 내가 쓰던 도구를 그대로 쓸 수 있고 작업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 영역이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작업을 로봇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던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 현대차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도 있고요. 아직 휴머노이드들이 꽤 되죠, 지금? 맞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휴머노이드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네. 그리고 오픈 AI와 결합해서 나오는 피겨 AI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생츄리 AI의 로봇이 있고요. 또 중국으로는 유니트리의 지원이 있습니다. 뭐 여러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서 중국에서는 무려 작년에만 35개 종의 휴머노이드를 발표하고 올해 지금 상반기에는 마라톤 경기를 인간과 함께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굉장히 와닿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존의 디짓도 있고요.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올 하반기에 미국의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또 투입한다라고도 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아예 지금 기가 팩토리에 아예 들어간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고 저렇게 속속 경쟁이 치열한데 김동현 박사님 여기에 올 1월이죠. 이미 CS2025에서 젠순왕 이제 엔비디아의 젠순왕도 로봇에 뛰어들었고 오늘 새벽입니다. 이제 그 2025 GTC에서도 로봇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아이작 이야기를 했었고 자 코스모스의 로봇 플랫폼 이건 좀 따로 뛰어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꿍꿍이 엔비디아가 하려고 하는 이 개방 플랫폼은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남들이 이제 다 로봇 그 하드웨어와 AI 모델을 구축할 때 그 상단을 장악하겠다라는 전략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플랫폼 전략입니다.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공통된 기준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업계의 사실상 표준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경쟁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일한 플랫폼화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엔비디아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누가 저게 표준이라고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경쟁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와 플랫폼을 사용하는 자 간에 또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테슬라처럼 자체 플랫폼과 자체 반도체를 쓰는 기업과 엔비디아처럼 공용 플랫폼과 자신의 반도체를 쓰는 기업 간의 경쟁이 또 시작이 되면서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키워가는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액티브하게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코스모스 플랫폼의 발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안 들어가겠죠, 저기? 그렇죠. 테슬라는 자기 반도체 있으니까요. 자, 김익식 소장님, 왜 이 엔비디아의 꿍꿍이 오늘 새벽에 또 보니까 아이작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신들도 AI, 휴머노이드도 이야기하고 있고 엔비디아에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로봇 산업에 뛰어들려는 걸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앞서도 계속 나왔지만 미래 성장 동력은 로봇으로 AI의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 AI, 피지컬 AI로 넘어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아주
주도적으로 장악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코스모스라 하면 눈여겨볼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GPU 학습 만들죠? 인프라를 네. 굉장히 AI 칩. 많이 네. 장악을 하고 있고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코스모스라는 것은 AI 모델의 일종인데요. 네. 사실 기존의 LMM이랑 VLM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AI 모델의 학습은 주로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랑 비디오, 오디오, 빅데이터 쓰죠. 이미지들을 쉽게 확보해서 거대 자본을 들인 인프라에서 대량 학습을 해서 훈련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수준인데 사실 로봇으로 넘어오면 약간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실제 공간에서의 활용하는 움직임 데이터랑 환경의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오프라인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도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의 기업조차도 예. 그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그 점을 본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할 때 엔비디아에서 코스모스 플랫폼이 나오는 전략이 우리 주변에 여기 상암동 주변에 자율차를 구동을 했을 때 네. 오늘 낮 동안의 데이터를 획득하면 이 부분에 대한 3차원 공간을 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옴니버스라는 3차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밤에 그리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날씨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이 임기응변은 안 되네요.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를 획득하려고 그날 모든 시간대랑 차를 이동시키면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걸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 코스모스가 무려 2천만 시간의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움직임, 현상, 변화를 실제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부 1시간, 5분 단위에 이동되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실데이터로 가지고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저녁, 밤, 비 오는 날씨 변화 여러 가지를 다양한 데이터를 실제와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무한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AI 센터에서 학습을 하고 그 데이터 모델을 엔비디아의 지금 제슨이라는 제슨 토르를 토르에 끼워 넣어서 그 자동차랑 로봇에다가 팔아먹겠다. 탑재를 시키겠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로봇을 개발하는 초입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이미 GPU를 장악하면서 풍기 현상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그렇죠. 제재를 강화하는 이런 영향을 줬는데 이런 전략보다는 좀 더 오픈 플랫폼 전략을 써가지고 로봇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국가별로 로봇 산업의 현주소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시 또 김익재 소장님, 제가 로봇을 공부하고 배울 때는 로봇의 1등은 일본이었거든요. 지금도 액추에이터, 감속기 하면 맞습니다. 다 일본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지금 쏙 빠져 있거든요. 일본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뭐 말씀대로 우리 로봇 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면 아시모를 바로 떠올리죠. 네. 그 정도 아시모에서 보여줬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동적으로 걸어다니는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액추에이터 기술과 센서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났고 실제로도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죠. 일본이요? 네, 아직도? 굉장히 뛰어난 고 수준의 로봇의 부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AI와 플랫폼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생각보다 일본이 AI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이 조금 늦어진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은 지금 최근에 AI에 대한 인프라의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R&D도 투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미국과 중국을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도태된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한 칼이 또 있네요. 네. 워낙 또 이런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족보액 아시모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일본은 주춤하나 우리 김익재 소장님 이야기에 따르면 주춤하는 건 아니다. 자, 김동현 박사님 하나하나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아리아.
리얼 로보틱스인가요? 네. 네. 리얼 보틱스죠. 리얼 네. 보틱스의 아리아. 이 정도, 이 아리아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옵티버스, 아리아, 아틀라스 뭐 경쟁하고 있을 텐데 아리아부터 볼까요? 이 아리아는 이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별명으로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여자친구입니다. 네. 그 굉장히 강렬한 저는 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만큼 상호 소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AI가 아직까지는 로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머노이드라는 이름으로 뭔가 좀 높게 평가해 주긴 하지만 네. 인간과 소통을 할 정도의 로봇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공장, 뭐 창고 이런 데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 아리아 로봇은 거의 자연스러운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저 50가지 표정 정도로 사람의 공감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 신체적 움직임도 보시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사람처럼 반응하거나 작은 물건에도 강점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뭔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이제 저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제 로봇이 공장을 나와서 우리 삶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로봇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방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안방에 이제 이제 디지털 와이프가 되는 거고요. 네. 네. 이제 디지털 여자친구 이러면 이제 뭐 복지관이라든지 예. 병원이라든지 개인 비서라든지 예. 이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게 이 아리아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즘에 챗 GPT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 대화는 뭐 이제 그렇죠. 예, 엄청나고요. 이게 더 신기한 게 한 3, 4일 대화하잖아요.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딱 결합하면 저런 여자친구도 아리아 같은 뭐 정말 시간 문제다. 김익재 소장님, 우리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도 봐야 되겠고 현대차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도 함께 좀 같이 평가해 주시죠. 예. 네.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한 것은 아시다시피 2021년 8월 테슬라 AI 데이 때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2년 내에 휴머노이드에 2만 불 정도 가격으로 네. 보급하겠다라고 선언해서 트리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후에 아마 테슬라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고도화된 로봇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아서 다른 빅테크들도 투자를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점차적으로 정말 고수준의 휴머노이드에 정말 현장에 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로봇을 네. 소개하게 됐고 더불어 AI가 생성형 AI가 너무 빠르게 그렇죠. 성장하게 네, 되었습니다. 두뇌가. 그 결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조만간에 우리 일상생활에 도래하겠다,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게 됐던 것이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테슬라가 최대 1만 대 수준의 올해 제작을 하기로 했고 향후 매년 10배씩 늘려가지고 네. 외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략을 발표했는데 자신도 공장에도 투입한다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보급을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그것도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 로봇 가격이 굉장히 또 떨어지게 될 거고 관련된 산업들이 확산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테슬라에서 또 아틀라스도 보고 손 동작으로 예. 뭔가 움직이고 또 피겨 AI에서 보여주는 정교한 조작. 최근에 또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에서 보여줬던 뭐 옷을 갠다든지 오리가미를 한다든지 이런 정교한 동작을 보여주는 거는 정말 우리 가정생활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의료에서도 미세 수술까지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엿보여줬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전반의 혁신이 빠르게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